수술 당일에서 수술 후 2일째까지의 재활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기는 환자가 이제 수술을 막 마치고 난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에서 수술하면서 우리가 보통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뭐 논문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개는 적게 보고하는 거는 이제 400부터 이제 1000cc까지 이제 피가 난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우리 몸에서 실제로 전체 피의 양이 한 4에서 5리터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은 실제 전체 우리 피의 한 10에서 20% 정도가 손실을 보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거나 지병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피가 급격하게 많이 손실이 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그 심장이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혈류량이 많이 감소하는 게 심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심장 질환 있는 분들한테도는 조금 굉장히 조금 위험한 상황으로 진행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피가 많이 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지혈을 과정이 이제 활성화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색전이라고 불리는 혈관 안에 있는 피딱지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얘가 퍼지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 몸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환자분은 굉장히 조금 수술 직후에 얘가 지혈 과정과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단계로 넘어갈 때까지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는, 환자분이 의식이 흐려진다든지 뭔가 평소와는 다른 이상소견이 있으면은 그 담당 주치의나 간호사를 통해서 현재 상태가 조금 이상한 거에 대해서 알려주셔야지 이 상황에 대해서 적절히 빠른 시기에 조치를 취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혈하는 과정 중에서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게 이제 압박의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 후에 저희가 이제 무릎 수술 후에 이제 보시면은 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어, 안에 솜으로도 이렇게 압박을 시켜주고 또 붕대로도 이제 압박을 해서 그쪽에 좀 지혈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레이던스 선생님들이 의욕이 좀 과하다든지 아니면은 환자분들이 평소에 혈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압박이 혈관의 혈액순환에 제한을 줌으로써 환자분들이 저리거나 이렇게 막 조이는 증상들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저희 담당 선생님이나 우리 간호사 선생님한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풀면 바로 증상이 이제 시간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그냥 무시하고 수술했으니까 이렇게 저리거나 조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또 추가적으로 이제 허혈성 손상을 추가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술을 했으니까 그쪽에 이제 염증 반응도 활발해지고 어, 아무래도 이제 칼을 댔으니까 통증이 많이 심하겠죠. 제 입장에서 이제 통증이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통증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수술 중과 수술 후에 최대한 통증을 관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어, 대퇴신경 차단술이라는 거를 이제 수술 후에 하게 되는데요. 대개는 이제 수술 후 당일부터 1일째까지 이제 통증이 심할 때 제일 그
통증이 심한 시기에 통증을 관리해 주는데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신경이 이제 차단돼 있고 그쪽으로 이제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감각이 무디다라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각이 좀 무디신데 그 감각 무딘 거는 저희가 아프시지 말라고 지금 신경 마취를 해놨어요. 그냥 어디 안 아팠어? 예, 그래서 이게 수술하고 나서 이게 첫째 날 이틀 때가 제일 많이 힘들고 그 통증이 심하면은 그것 때문에 통증이 내가 굉장히 민감해져서 재활하기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주사를 놓은 거 그래서 지금 감각이 좀 무뎌요. 대신에 통증은 조금 덜하죠 지금처럼. 근데 이제 완전 풀리는. 저거는 이제 약 이제 다 되면은 약 빼면은 바로 풀려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아프나? 네? 그럼 아프나? 그러면은 근데 수술하고 나서 점점 통증이 처음에 통증이 심하다가 시간 지나면 통증이 좋아지잖아요. 통증이 좋아지는 그 시점에서 얘가 빠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먹는 약이나 뭐 그걸로 조절 안 돼요. 주사 정도 써볼 수 있는데 대부분 통증 잘 조절돼요. 네? 장기간 쓰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 심할 기간에만 제가 통증을 급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지금 쓰는 거거든요. 얘는. 알겠죠? 안 아프니까 너무 좋은데 네. 또 갑자기 아플 것이 우리는 아플 것이 오히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대개는 수술하고 나서 처음에는 하나도 안 아팠는데 이제 저 약 떨어지고 나서 이제 아프다 막 이러니까 수술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원래 그거보다 더 아픈 건데 요거 약으로 조절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건 감각이 무딘 거는 이제 약물 효과가 끝나고 하면은 요 증상은 저절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특히 예를 들어서 얼음찜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조금 시린 것 같아서 그쪽에 뭐 이렇게 따뜻한 뭐 핫팩이라든지 이런 거를 댔을 때 감각에 무디기 때문에 화상이나 동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각이 굉장히 무디시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온도에 민감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손상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인공관절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예전에 그런 경험을 저도 한 적이 있고요. 이제 보호자분이 환자가 시리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기로 안에 그쪽에 이제 따뜻하게 해주겠다고 하다가 이제 환자가 이렇게 화상을 입히는 이런 경험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 이제 무릎 수술한 부위가 이제 많이 좋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혈액순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혈액순환이 조금 떨어질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안에 이제 하지 쪽으로 이제 붓는 증상도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붓는 거를 감소하기 위해서 다리를 올려줘서 안에 대개는 우리가 다리 끝으로 이제 짜주는 건 심장이 짜주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간 피가 다시 올라가는 거는 이제 근육이 이제 다시 짜주는 역할, 그 정맥순환이라고 하는데 근육이 짜주게 되는데요. 대개는 이제 수술 후에는 이제 이제 움직이는 것도 어려워지고 이제 근육이 이제 기능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더 좀 붓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보상해 주기 위해서 다리를 위로 올려놓는 과정을 이제 사진처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이제 붓기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얼음찜질을 같이 병행을 하면은 그 염증 반응이라든지 그쪽에 이제 혈류가 이제 활발해지는 거를 조금 혈관을 수축함으로써 이제 붓기를 빼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이제 올려놓는 과정이 이제 붓기를 빼는 데는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치료 방법이긴 한데요. 근데 대개는 이제 고령이시다 보니까 이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오래 누워 있는 것 자체가 안에 허리 증상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리를 올려놓는 자세가 또 신경을 굉장히 자극을 많이 하는 자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뒤쪽으로 당기는 증상들이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다리 올려놓는 게 힘들고 당기고 이러시면은 억지로 참고 올리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다리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안에
연속해서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렸다가 다시 조금 올렸다가 그랬다가 또 다시 괜찮은 것 같으면 살짝 올려서 또 붓기 빼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얼음찜질 관련해서는 하나 주의해야 되는 점이 우리가 무릎 주변으로 신경이 굉장히 어, 겉에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비골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무릎의 어, 바깥쪽에 주로 위치를 하고요. 저희가 잘 때 그 얼음팩 딱딱한 거를 그 상태로 거기다 대놓고 주무시면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에 그 비골신경이 눌려서 신경마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팩을 대는 거는 됐다가 뗐다가를 반복하시는 게 좋지. 그거를 계속 올려놓은 상태로 눌러놓은 상태로 지속하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 얼음팩을 요 바깥쪽인데 너무 오래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여기 신경 지나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오래 눌러놓으면 잘못하면 마비 와요. 그러니까 얼음찜질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됐다가 좀 뗐다가 몇 초로? 뭐 초는 없어요. 한 30초, 1분 해가지고 해서 됐다가 뗐다가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지. 어떤 분은 요거 그냥 올려놓고 주무시고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동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수술 직후에 시행하는 앵클 펌핑이라는 운동 방법입니다. 이래도 그래 아프진 않아. 자, 아버님도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혈액순환을 네.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얘가 다리를 수술을 해놨기 때문에 많이 부어요. 네. 그리고 많이 붓고 아프고 이런데 결국엔 이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요게 붓기를 빠지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발목을 위로 쭉 올려보세요. 그렇지. 이렇게 쭉, 양쪽 쭉. 그렇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열 세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고 내리고. 요거를 반복적으로 해주시면은 이게 피가 빨리빨리 돌면서 얘가 붓기 빠지는데 도움이 돼요. 동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발목을 한 5에서 10초간 지그시 당겨서 올렸다가 다시 내려주고 다시 지그시 당겨서 10초간 당겼다가 올렸다가 다시 내려주고 이 과정들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근육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안에 이제 다리 하지 쪽으로 가는 혈액 순환을 이제 도와주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수술 후에 붓기라든지 이런 걸 감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되게 이제 수술 후 0일째, 1일째 이 운동을 이제 시간이 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또 이제 기계적 방법으로는 이제 근육이 하는 역할을 기계가 대신 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메카니컬 펌프라는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은 방법을 적용을 해서 얘가 이제 근육의 기능을 좀 대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혈액이 이제 정체되면서 발생하는 혈액순환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우리가 흔히 의학 용어로 좀 어려운데 DVT라든지 색전 같은 것들, 스럼브 엠볼리즘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수술 후에 그러면 움직이는 건 어느 정도까지 해도 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통증이 괜찮다면은 어느 정도 움직이는 거는 다 가능합니다. 이게 뭐 움직인다고 해서 수술한 부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망가진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건 없지만 우리가 이제 척추 마취하신 분들은 이제는 대개는 한 6시간 정도 이제 누워 있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데요. 그게 안에 이제 척추 마취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잘 안 막히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척추 마취를 하신 분들은 되게 예외적으로 한 6시간 정도 이제 누워서 그쪽이 이제 척추 마취한 부분이 잘 막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는 본인이 통증이 괜찮은 범위 내에서 다 움직이는 건 가능한데요. 아마 처음에는
통증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본인이 이제 통증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많이 움직이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이제 금식을 예전에는 이제 금식을 하고 이렇게 장 운동이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뭐 물도 마시고 음식도 마시고 이렇게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를 예전에는 그렇게 권장을 드렸는데요. 요즘은 조금 추세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대개는 이제 수술 받으신 분들이 전 상태가 그렇게 나쁘신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 물 마시는 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물 마시는 건 그냥 제한 없이 수술 후에 목이 마르시다면은 어, 드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수술 후에 우리 몸에서 피가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제 탈수 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목이 마르고 이런 거는 그거를 이제 보상해주는 어, 과정으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르다든지 입이 마르는 것 같다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을 마셔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는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환자분들이 통증만 괜찮으시다면은 이 기간 동안에 휠체어를 타고 이제 돌아다니는 것도 사실 가능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신경 차단술도 되어 있고 다리가 이미 수술하기 전에도 근육이 많이 빠져 있고 수술 후에 또 근육의 손상을 추가로 줬기 때문에 근육의 기능도 이제 정상이 아닌 상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 어렵거나 이제 넘어져서 낙상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시 휠체어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제 이동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간병인이라든지 보호자 또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낙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움직이는 걸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척추 마취가 이제 불가능하신 일부 환자들은 이제 전신 마취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신 마취라는 게 수술하는 중에 이제 폐 기능을 이제 기계가 대신해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으로 인해서 이제 수술 후에 폐가 이제 쪼그라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게 쪼그라든 폐가 제대로 안 펴지면은 그거로 인해서 이제 열이 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진행하면은 이제 폐렴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이 폐를 펴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런 저희가 수술 후에 이제 전신 마취하시는 분들은 인스피로메터리라는 이제 기구를 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제 동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후 하고 빨아들여서 안에 그 과정이 이제 폐를 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슬이 올라오게끔 하는 기구를 드릴 텐데요. 이제 전신 마취하시는 분들은 수술 후 1일째, 2일째까지는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폐를 충분히 펴주셔야지 안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폐렴이라든지 수술 후에 열 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게 수술 후 당일부터 2일째까지에 대한 이제 재활 치료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수술 후에 우리 몸의 상태가 이제 많이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주로 이제 통증, 붓기 감소, 뭐 지혈 과정으로 인한 색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는 그리고 이제 혈액순환 부분들을 회복시켜주는 이 과정, 그리고 마취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 이 과정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라 할 수 있고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전신 상태에 제일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지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치인 제 입장에서도 이제 환자분을 제일 주의 깊게 이제 살펴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환자분들이 전신 상태가 이상하다든지 평소와 다르다든지 뭐 심장에 통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저희 의료진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무서운 얘기들을 사실 많이 드렸지만 사실 제가 임상 경험을 해서 봤을 때 실제로 이렇게 뭐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 저는 거의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 되게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물론 제가 예전에 있던 병원에서 예전에 제가 수련을 받는 과정이라든지 배울 때 그런 과정을 겪는 환자분들도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본 적이 있긴 하지만 제가 실제로 임상에서는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신 환자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길 수 있게끔 저도 이제 수술적인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환자 몸에 무리가 덜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회복을 하실 수 있을까, 뭐 약물 선택이라든지 수술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직까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환자분들이 좀 불편한 게 있거나 좀 이상한 게 있으면은 바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문제 안 생기도록 적절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수술 후 0일째부터 2일째까지의 수술 후 회복 치료 과정이었습니다.